네,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치른 3월 모의고사의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네.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성적표는 지난 금요일에 나왔지만 모의고사 끝난 지 거의 2주가 됐고요. 네. 또 이제 요즘에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될 반응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이제 자신감 얻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미 이제 이 3월 모의고사가 어떤 가치를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이후에 이제 6월과 9월이란 더 중요한 모의고사가 남아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대비한 어떤 학습 전략, 또 취약한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어떤 자료로서 활용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진학의 방향 설정도 잘 해야겠죠. 네.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 네.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이 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국어, 수학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화의 내용을 좀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는 A, B형이 통합된 이제 첫해 또 수능이 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된 첫해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가져가면서 학생들이 긴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어는 뭐 학생들이 계속 4월 학평 또 6월 모의수능 7월 계속 봐가면서 좀 적응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개정되면서 특히 이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생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전범위로 확대되는 시점 전까지 좀 실력 향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3월 학평 어디까지나 수능까지 성적 그대로 가지 않죠.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수능에 가담하는 졸업생이 한 20% 이상이 되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시험을 같이 가담했다면 평균이 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좀 대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수능 이번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치르게 되는 한국사의 경우에는 조금 쉽게 출제됐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요. 조준호 선생님, 이제 한국사 절대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용어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거든요. 이게 성적순으로 나열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취도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라든지 수능 연계 교재에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 봐도 최상위권 대학은 인문계는 3등급에 30점, 자연계는 4등급에 25점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학습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난이도나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위축되지 말고 본인 하던 대로 꾸준하게 묵직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 중인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번역가나 동시통역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4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번역가, 면접, 균형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고교 추천 전형, 서강대 영미문학의 학생부 종합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번역가를 꿈꾸면서 영문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따님 지난주에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잘 나왔나요, 성적이? 네, 1점 차이로 이제 등급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던 과목이 다행히 좋은 등급으로 나와서 기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상담 시작해 보죠. 오늘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학생부 사전에 보내주신 거를 갖다가 또 질문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분석한 건 우리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 또 네. 본인의 목표에 걸맞는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아마 이제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에만 올인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어머니가 상담 신청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 친구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3월만큼의 유지 또는 향상 여부에 따라서 수시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친구라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좀 전략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상담을 통해서 1차적인 어떤 가닥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요.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 비교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수시에 대한 비중, 모집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학부모님 학생들은 수시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질 텐데 저는 일단 50대 50으로 놓고 3월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지금 하기성 선생님께서 50대 50으로 이제 동등하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대학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불확실하다. 여기에 따른 경쟁력이 다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 이제 합격해 들어간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정시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어머니가 1점 차이로 그 1등급을 유지했다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좋은 기분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3월 학평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학평 성적만으로 졸업생이 가담치 않은 그 성적, 또 전범위가 아니었던 성적 가지고 정시 가능성을 또 단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하고 수시를 같이 5대5로 놓고 준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대5로 준비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간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일단 1순위로 이제 정시, 그 다음에 2순위가 학생부 종합, 3순위가 논술, 그 다음에 4순위로 특기자 전형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능에서 국수형 성적을 유지하면서 이제 탐구를 얼마만큼 우리 친구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법에 대한 질문을 또 해줬는데 우리 친구가 탐구 학습에 대한 아직까지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2등급 때 나왔었는데 이 부분만 좀 해결해 나간다면 자신감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그 우리 따님이 겨울방학 포함해서 혹시 이제 3월 새학기 시작되고 탐구 공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두 과목 선택한 것에 대한 동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1주력, 2주력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냥 동시학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 과목은 약간 개념 정리는 끝난 상태고 네. 한 과목은 아직까지도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타 과목에 비해서 사탐 점수가 조금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과 학생들이 이제 보통 보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하고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학교에서 내신의 그 진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잘 구분해서 우리 친구가 아마 두 번째 주력하는 과목은 뭐 너무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뭐 6월 안 되면 9월까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시험 범위가 또 확대된다라는 점, N수생이 또 증가한다라는 점, 뭐 이거 전반적으로 좀 보면 여름방학 이후까지도 좀 길게 보고 집중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일단 인문계 학생인데다가 또 우리 학생이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시를 보완해서 좀 수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종합전형인데 이제 문제는 이 종합전형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했던 교과 비교과를 가지고 3학년 때는 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서류를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능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3순위 논술 전형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가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기본적인 독해력과 독서력 또는 분석력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추론이 돼서요. 이걸 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6장 가운데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뭐 원서는 9월에 쓰지만 수능 이후에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보험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논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는 연세대나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려대 이 정도에서 우리 친구가 추가 질문을 해왔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가급적 수능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특목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번역하거나 아니면 통역하겠다라는 것에 비해서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대학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 3월 모의고사만큼 6월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사실 이제 그게 수시에 본인의 미니멈 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연세대 특기자 전형까지 한번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시하고 종합 전형 그리고 보험용으로 논술 전형을 좀 고려하는 게 전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좀 네, 이제 네. 주력 전형으로 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가요, 선생님? 네. 일단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1등급 나왔고요. 역시 수학, 영어 모두 1등급 나왔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온점수 득점이 42점이 되면서 1등급 나왔고요. 윤리사상, 법과 정치는 각각 2등급. 그래서 모의고사의 이제 평균 등급은 1.13 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이번 3월을 비교하면 국어가 무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계속적으로 1등급 유지하고 있죠. 영어는 조금 불안전한 요소가 있나 봐요. 이 부분에 어머니 걱정이 있는데 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뭐 지난해 11월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게 우리 학생한테는 겨울방학에 좀 자극이 많이 됐을 것 같고 3월 학평에서 만회했다. 이 기분 이대로, 이 자신감 이대로 계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 특히 이번에 이제 문과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84점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최근 3년 동안에 졸업생이 가담하는 수능에서의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96점 이렇게 형성되니까 무려 이제 여기서 12점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등급으로만 내가 1등급이다 하지 마시고 84점 뭐 이러면 이제 84점이면 시절 16점 마이너스인데 우리 친구는 어떤 만점의 어떤 그릇을 가지고 좀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영어가 좀 등락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언어적 학습이니까 자신감일 것 같아요. 지속적인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국수형에 비해서 탐구학습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 정하고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1월에서 3월까지 평균 등급이 1등급이 올랐다는 건 네, 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네. 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과 성적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시면 영어 1등급이죠. 그다음에 국어가 1.28 등급 나왔습니다. 사회 1.46 등급이고요. 수학이 조금 안 좋습니다. 2등급 때. 그래서 평균이 모의고사하고는 좀 비교해서 좀 떨어진 1.43 등급입니다. 네,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예, 주요 교과로만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에서 3, 다시 1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교과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특히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특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이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조금 아쉽거든요. 이 부분 3학년 1학기 때 좀 1등급을 좀 만들어 준다면 본인이 이제 종합 전형 넣을 때 잠재 능력 평가할 때 굉장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에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우리 친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번역한다 뭐 그 직업 장래 희망이 있는데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또 국어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으니까 네. 3학년 1학기 때 역시 국어 1등급에 대해서도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하시고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봉사와 진로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이제 4개 부분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이제 봉사하고 진로 활동인데요. 봉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봉사 시간은 절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시간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관광 통역과에 들어갔다가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건 이제 본인의 전공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서 외국인 관광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통역, 이것도 연관성이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의 어떤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이게 크게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간다면 자소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요소들입니다. 특별히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수상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으로 학급 학습부원이나 또는 뭐 공동체 위한 역할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리는 우리 친구가 또 부장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1학년, 2학년 동아리가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활동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독서 활동인데 다방면의 독서는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친구가 원하는 대학의 눈높이에서 평가해 보면 독후 기록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뭐 독서를 통한 본인의 어떤 지적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어필이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측면. 또 하나는 이제 3학 1학기 때 보충할 수 있는 건데, 영문과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뭐 영문학 작품과 관련된 독서를 좀 보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화면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1지망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고요. 2지망은 이하여대 영어영문학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그리고 3지망은 서강대 영어문학의 학생부 종합 일반형인데 저는 3지망에 해당되는 서강대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3지망인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학평 성적이 유지 향상된다면 이하여대 대학교는 정시 가능성도 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하여대 이지망을 좀 제가 보류한 거고, 서강대 그 학생부 종합형이지만 이 전형이 이제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수능 전에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수고로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서는 9월에 접수하지만 일체 서류를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완전한 수능 결과가 나오면 서류 제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류 제출에서 서류 평가도 있지만 이 대학의 특징이 또 최저 학력 기준 수능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 괜찮고 활동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수능 최저의 조건이 만족되니까 뭐 이 경우 만약에 서류 낸다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만약에 수능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서류 일체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서강대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준비 상황이 서강대에 얼마만큼 충족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부분은 서강대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별을 좀 부여를 했는데, 교과 준비도는 한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도 역시 3개. 그러나 수능 해체 장력 기준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개의 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서강대에 대한 이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인 서강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한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학년도 전형계획 기준으로 모집 인원은 15명 선발 예정이고요.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2016학년도 지난해 29.38대1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이 신설된 전형이니까 15학년도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최장력 기준이 됐던 사람들의 실질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다운됐겠죠. 네네. 참고하셔야 되고, 전형 방법은 서류가 100%입니다. 서류는 학생부 전체적으로 살피고요. 자기소개서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수능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 입력한다라는 거 평가 방법에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최장력 기준은 세계 2등급으로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 입시 결과를 보면 교과 성적, 이게 이제 교과형이 바뀐 형태의 네네. 모집 방법인데 1.2에서 2.2등급, 최대 2.2등급까지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년도 결과는 아마 이제 후반부 가면 또 나오니까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탐구 한 과목 인정하면서 세계 합이 4였는데 올해는 이제 탐구 2과목이면서 세계 2등급이니까 충분히 우리 친구는 만족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 수능의 조건 만족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서류에 대한 비중 강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교과 성적의 상승이 좀 될 수도 있다는 거. 역시 비교과 활동보다는 교과, 그다음에 수능의 비중이 더 큰 전형이다라는 거 어머니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대학에 대한 평가를 소신 지원이다 이렇게 네.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강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추천 전형은 어딘가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모의고사가 계속 네. 발전한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첫 번째 대학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데, 이것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2명 선발인데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2년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15학년도에는 6.14대1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5대1 정도 됐습니다. 전형 방법 1단계 서류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30%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반고 학생이니까 관련 교과와 관련된 30단위 평균이 2등급 내신에서는 지금 문제가 안 되니까 지원 자격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서류는 학생부하고 또 별도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전형이 좀 그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 상당히 브레이크를 잡는 네. 요소들이라서 아마 이거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고 아이들의 전형이라기보다는 거의 합격자의 60% 이상이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장점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나머지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쟁 그 결과가 나와 있죠. 고교 유형별 비율을 보니까 일반고가 한 26.5% 합격했었고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유고등학교가 거의 30%대, 8.6%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수능 경쟁력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수능이 더 모의고사 잘 나오면 지원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도전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추천해 주시는 전형은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제 잘 나오고 네네. 향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추천을 해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래서 객관적인 상태를 보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 네네. 선생님 그럼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가 지금 특기자 전형이 26%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네. 여기는 면접이 다 영어로 몇 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은 이제 제가 그 어머니가 주신 그 질문지에도 답변을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영어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 한국어 면접으로 일단 진행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교수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는 영어 면접으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 대비가 만약에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대학이 있는데 고려대 논술 전형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려대 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마냥 기대치로만 생각하는 거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상담받은 내용과 그 추가적인 부분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